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내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던 친구,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100% 그 배우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다 공유를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더 오래 보고 싶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내 내면을 보여줄수록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빈틈없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는 얘기하는 걸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은요, 선을 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 이런 것까지 굳이 알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모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더 오래 보고 싶죠. 그리고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접촉면이 늘어나게 마련이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내 내면을 보여줄수록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이든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의 태도를 관리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이성을 발휘하는 거,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런데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넓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아름답지 않은 내 마음, 그런 것까지 상대방이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친하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서스럼없이 하다 보면요, 내 못난 모습을 너무 가감없이 보여주게 되는 시기가 많이 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내 마음에 턱 걸렸다,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시다 보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거리 조절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사람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단점이 눈에 확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참 후에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몇 달 후에 봐야겠다, 이제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대부분 적중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을 보고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요, 그 자극이 계속해서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거리 유지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잊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소거되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도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자극들이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호감을 거두는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리 이야기를 하면 선 긋고 무조건 멀리 밀어내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리 조절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설정을 해두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선을 지키는 거, 거리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거리를 인식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면 사람을 만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편하다고 해서 그냥 뇌를 놓고 이성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하거나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거리에 따라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 범위는 조금 넓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미리 결정해둔 그 선, 그것까지 넘어가지 않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아무리 편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 자신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배려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을 때에는 누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좀 정신 차릴 수 있을 만큼 회복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비판과 충고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한다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아상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변화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가 필요할 때, 그때는요, 딱 한 경우밖에 없는데요. 본인이 변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공식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재미로 보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 바지 지퍼가 열렸을 때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사람이 그걸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을 안 해주는 게 낫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봤을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냥 길거리나 이런 데서 모르는 사람이 열렸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못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나를 아는 지인이 직접적으로 이걸 봤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게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무언가 나의 안 좋은 점을 저 사람이 인식을 했고 그걸 나에게 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충격이고요. 어떤 점이 단점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모든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퍼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거나 위험에서부터 건져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이 사람이 중요할 때, 이럴 때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제 가족이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것 같다 하면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기 딱 쉬운 말과 행동이야.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익이 되는 게 둘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진심일 때, 이럴 때만 충고와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숨기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상관없을 만한 이야기,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장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내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던 친구,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100% 그 배우자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걸 억울해하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다 공유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그 친한 친구의 남편이나 부인이 이걸 알아도 나는 상관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가?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친구한테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기는 합니다. 근데 털어놓고 싶은 마음, 이거는 별 수 없잖아요.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이요.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내가 작가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글 쓰는 거, 읽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시는데요. 그 텍스트라는 것의 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뭔가 망령처럼 떠도는 어떤 생각과 감정들을 이 텍스트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이걸로 잡아두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을 많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굳이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해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또 이성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어지러워진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렇구나. 잊어버려. 이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럴 때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글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모든 상처는 업적이 된다. 이런 문장을 제가 스스로 썼거든요. 근데 그걸 떠올리는 순간 그 이전에 느꼈던 모든 스트레스와 안 좋은 감정들이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을 이해하는 문장을 제가 썼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뭐 좋은 문장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 감정이 나중에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네. 이거 그렇게까지 손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았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해소감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쓰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한테 털어놓아도 그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상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상담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속 시원한 솔루션을 주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상담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도 최후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을 깨우는 지식